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발언이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신분증명 방문 의무가 4월 14일로 2주가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관세 폭탄이 투입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3대 자동차 업체에 관세 탓으로 가격 올리지 말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소비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축이 늘고 외식, 여행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 해고자들을 주정부가 다시 채용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소니언 동물원에 이념 정화를 지시하며 문화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선거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한 일론 머스크가 100만 달러 수표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에 얼음 폭풍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고 테네시는 비를 동반한 토네이도 피해가 컸습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 작업은 골든타임을 넘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헌법상 금지된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방법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수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 출마를 명백히 금지하지만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서 여론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2020년 대선을 조작된 선거로 규정하며 사실상 네 번째 임기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건 민주주의 훼손 시도라고 경고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미국엔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응원 중입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대신 출마한 뒤 바통을 넘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 개정 추진 신호로 해석하며 실제로 공화당 일부 의원은 관련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계속 이끌고 싶다는 트럼프의 집념이 과연 헌법보다 강한 그의 욕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국 SSA가 소셜연금 신청과 이민 신분 업데이트 시 직접 방문 의무 제도 시행을 3월 31일에서 4월 14일로 2주 연기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SSI, 장애인연금, SSDI 신청은 예외로 인정해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시민권 취득 후 신분 업데이트를 위한 방문은 여전히 필수이며 사전 전화 예약 필수로 대기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sa.gov에서 My Social Security 계정 개설과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 권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로 인해 10년간 6조 달러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도 이미 수많은 수입 규제를 해온 당사자라고 지적합니다. 관세는 일자리와 국가 안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세계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는 경제 회복의 도약대가 될까요? 아니면 정치적 쇼맨십의 폭주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25% 수입차 관세를 앞두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에 가격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미국 제조업이 회복될 것이라면서 단기적 물가 불안과 소비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 가격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원가 부담을 이유로 난색하면서 동시에 요구를 무시할 경우 불이익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역시 65%가 관세 대상이어서 미국 시장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외식, 여행, 명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 소비는 고작 0.1% 증가하며 저축률은 4.6%로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과 경기 불안 심리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까지 소비를 줄이며 항공 유통업체들도 수요 감소 경고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는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소비자 신뢰와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민엔 열광, 무역엔 신중, 국민 전체로 보면 대통령 직무 지지도는 4명 중 1명만 강하게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경제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이번엔 진짜 경제 성적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이후 뉴욕,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들이 이들을 적극 채용 중입니다. 뉴욕 지하철엔 도지가 당신을 해고했나요? 우리는 채용합니다. 라는 문구가 붙었고 가상 채용 박람회와 신속한 채용 절차를 통해 수백 명의 전직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자 주정부가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셈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적할 준비 되셨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제이디 벤스에게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과 내셔널 동물원 등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미국적 위대함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이 조치는 보수 문화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대상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박물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문학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에 2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100만 달러 수표까지 건네며 보수 후보 밀어주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저조한 투표율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지만 뇌물금지법 위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법원은 제동을 걸지 않았고 시민들은 선거는 팔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선거 과연 정의의 저울이 이긴 싸움이 될까요? 아니면 지갑의 승리로 끝날까요? 권총을 자동화기로 바꾸는 소형 장치인 글록 스위치에 대해서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가 불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 뉴멕시코와 공화당 주 엘라바마 모두 소지시 최대 1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총기 사고 증가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3D 프린터로도 손쉽게 제작 가능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당국은 이미 수천 개를 회수했습니다. 총기 규제 단체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기 옹호 측은 제2수정 헌법 권리라며 반발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후 정부 웹사이트와 여권에서 트랜스젠더 표현을 삭제하고 군복무 제한과 스포츠 출전 금지 등 트랜스젠더 권리 축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수 집단이지만 보수 유권자 결집용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상한 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방어 태세는 엇갈리고 있고 국민 여론도 권리가 과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입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 얼어붙은 비, freezing rain이 쏟아지며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져 수십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학교, 소방서는 긴급 대피소로 전환했고 전력 복구는 오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테네시엔 시속 110km 강풍과 토네이도 가능성, 그리고 지름 5cm의 우박까지 예보되며 비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대피 장소를 미리 준비하라면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미얀마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2,000명을 넘어섰고 구조 작업은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구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산부가 55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60여 곳이 무너져 700여 명이 숨졌다는 주장과 함께 전체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대 사망자 10,000명 이상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세 부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행동으로 하루를 채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